국내 총생산인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계를 뜻합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GDP 성장률이 곧 경제 성장률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GDP는 국가의 중요한 지표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오랫동안 이 GDP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8년간 기업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조작해 부풀려서 이로 인해 일본의 GDP 실제보다 더 커진 것입니다. 일본은 엄연히 통계법 위반을 저지른 것이고 이에 대해 사이토 데스오 국토교통상은 매우 유감이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처음에는 통계 위반이 GDP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뗐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딱 일본스러운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통계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와중 일본 정부의 충격적인 통계 조작법이 드러나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외신에서는 더 이상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2년 전인 2019년에만 해도 2차례나 통계를 조작했는데 모두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들을 조작했죠. 첫 번째는 임금 증가율 조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인해 임금 증가율이 플러스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교묘하게 2017년과 2018년에 임금을 조사했던 업체들의 일부를 다른 업체로 교체하고 임금 증가율이 플러스라고 선전한 것이었죠. 결국 야당이 기존에 조사했던 그 업체들의 임금 데이터를 그대로 써서 조사해본 결과 2018년에 6월 11월 딱 2개월만 빼놓고 전부 전년 동월 대비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드러났고 틈만 나면 우리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일본 정부는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달 조사에 발표하는 근로 통계 조작이었습니다. 매달 조사에 발표하는 근로 통계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OECD 등 국제기구에도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중요한 통계였고 실업과 산재급여, 유족연금 등을 정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였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통계를 낼 때 본래 500명 이상 기업 등에 대한 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법령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만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OECD에 보고해야 할 통계를 날림으로 수집해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15년 동안이나 계속돼 왔다는 점입니다. 결국 부실하게 짝이 없는 통계는 곧바로 자국민의 피해로 연결됐고 부랴부랴 조사에 나섰더니 각종 급여와 연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무려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로 인해 담당 장관은 연신 머리를 숙였고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는 국민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생성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지만 일본 정부의 통계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전체의 신뢰가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GDP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이 드러났고 특히 이번에 일본이 GDP를 조작할 때 쓰인 방법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일본 사회의 흐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은 자기들이 세계에서 손꼽히게 발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떠들지만 전자서명 시스템 등의 디지털화에선 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가끔씩 일본은 마치 1980에서 90년대에 정체된 듯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특히 일본의 행정 업무를 보면 수기로 처리하는 과정이 많으며 서류에 일일이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팩스가 여전히 각광받고 있고 심지어 재택근무 중에도 도장을 찍으러 회사에 나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과거와 정반대로 대한민국보다 20에서 30년은 뒤처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은 심각한데요. 평시에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일으키며 위급 상황에서는 사회 전반의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져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은 제때 디지털로 혁신하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한국을 초월하며 행정 및 사회 혼란까지 야기됐고 총리까지 교체할 정도로 심각했으며 현재는 확진자 통계를 조작하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대가를 치른 일본은 이후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절대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아날로그 행정의 한계를 절실히 실감한 일본 정부는 마침내 2021년 9월 1일 디지털청을 개청했고, 일본 중앙성청은 총 일부 14성청 구조로 개편되어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디지털청을 부처를 넘어 행정 전체의 디지털화와 비효율 개선을 꾀하는 조직으로 천명했고, 전체 직원 600명 중 200명을 민간에서 채용하였죠. 그러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 아날로그를 없애기는 역부족이었고, 아직도 결과를 못 내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이번 일본 정부의 GDP 조작질은 이러한 아날로그 방식 때문에 들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인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GDP 조작에 가담한 국토교통성은 전국 약 1만 2천 개 건설업체를 추출해 매달 수주 실적을 취합했는데요. 건설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실적을 제출하면 지자체는 그 실적을 모아 국토교통성에 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성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숫자를 고쳐 제출할 것을 지시했는데, 통계 담당자는 조작에 사용된 것은 연필과 지우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즉, 건설업체가 연필로 작성해 온 것을 지자체 담당자가 지우개로 지운 후 다시 쓰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것입니다. 수기로 연필로 써서 내는 방식이라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면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이에 일본을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던 세계 각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외신들은 이를 보도하며 일본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중의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일본이 국내 총생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조작을 아날로그 방식이 도왔다는 것은 일본이 시대에 뒤처진 나라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일본의 바로 옆 나라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적 우위를 논하는 것은 한국의 신뢰이다 라고 일본의 일침을 날렸습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의 K방역 버블이 붕괴됐다며 기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은 일본의 일시적 상황 악화에 대해 대실패니 완패니하며 섣부른 결론을 내렸고, 다른 나라의 방역 정책 배후에 어떤 고민과 계산이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피상적 관찰만으로 K방역이 마치 세계 최고라는 식의 지나친 자부심에 빠져들었었지만, 지금은 거품이 붕괴되어 한국인들은 일본을 부러워하고 있다며 한국을 깎아내렸죠. 하지만 역시는 역시게도 일본은 GDP를 조작했듯이 확진자 통계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500만 명의 확진자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인들이 일본을 부러워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걸 또 한 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전쟁 범죄 때문에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만 더욱 굳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